라다비 교수의 책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시머스 인투 서킷을 이용한 온라인 강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듈 1은 챕터 2에서 챕터 8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모듈 2는 챕터 9에서 챕터 16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모듈 1과 모듈 2를 합쳐서 통합해서 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스페셜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 안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이제 우리가 PLL을 많이 설계를 하게 되겠는데 그 PLL의 주요한 구성인 VCO가 있습니다. VCO는 시그널 제너레이터입니다. 즉 DC를 받아서 AC 입력이 없이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VCO라고 그러고요. 그 PLL 속에 이제 최종 VCO가 사용될 텐데 대부분이 그때의 출력의 이제 퀄리티 중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지터로 표현되는 것과 또 페이즈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페이즈 노이즈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기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 주기적인 신호가 시너소이드 웨이브든 또 이렇게 렉탱귤 웨이브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은 만약에 아이들이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시너스를 좀 A0의 사인 혹은 코사인 오메가 낫의 제로라 그러면 프리퀀시가 이렇게 일정하게 노이즈가 없으면 이제 주기가 어, 오메가 낫은 2파이 F죠. 그러면 이게 T분의 2파일 텐데 이 주기도 변하지 않고 그 순간적인 프리퀀시도 변하지 않고 페이즈를 미분하면 순간적인 프리퀀시가 나오죠. 프리퀀시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제로 크로싱하는 이 구간이 일정한 스페이스로 유지를 하죠. 즉 한 주기에 시너소이드 웨이브는 두 번의 제로 크로싱을 합니다. 그죠? 그 제로 크로싱도 이제 일정하게 됩니다. 렉탱귤 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런데 모든 신호에는 노이즈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이즈가 어디에서 커플된 왔던 혹은 VCO 자체에서 만들어진 노이즈가 됐던 노이즈를 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노이즈를 표현해 보면 요 오메가나 T에다가 아주 이 파이 N이라는 노이즈가 타게 됐죠. 이 노이즈는 천천히 변하는 것도 있고 빨리 변하는 노이즈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거의 이 순간적인 프리퀀시는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 이게 순간적인 프리퀀시인데 요 파이의 페이즈죠. 파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제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면 요 제로 크로싱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고요. 그죠? 주기마다 변하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변하게 되고 그렇죠? 요게 이제 어, 어떤 커플링에 의해서 디터미니스틱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랜덤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페이지가 변하면 프리퀀시가 변하죠. 예, 프리퀀시가 변해서 그걸 이제 제로 크로싱을 보면 제로 크로싱도 일정한 구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노이즈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그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할 때는 G2라고 표현하고요. 프리퀀시 도메인에 볼 때는 페이즈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터가 타임 도메인의 그 시그널 퀄리티, 즉 제로 크로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주기적인 피리어드 지터라고 표현하는 것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평균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평균적으로 주기를 표현해서 아이들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걸 피리어드 지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지터는 오랜 사이클을 거쳐서 페이즈가 어큐뮬레이션 될 텐데 그 어큐뮬레이션 페이지 혹은 지터를 표현할 때 롱텀 지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요 바로 앞에 거와 요 바로 뒤 거 혹은 요거와 바로 전 거를 서로 비교하는, 즉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주기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하는 게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대 지터라는 게 있는데, 앱솔루트 지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페이즈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거와 실제 페이즈와의 차이를 표현한 게 앱솔루트 지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터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응용마다 이제 뭐가 어떤 정의가 중요한지가 이제 응용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터는 그런 정도로 이 제로 코러스ing이 균일하지 않는 차이가 나는 그 차이를 타임 도메인을 또 지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페이즈 도메인을 타임 도메인에서 페이즈 노이즈를 위상 잡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정한 시노소이드를 외울 때 이렇게 있고 노이즈가 없으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제로 코러스ing도 균등하고 페이즈도 항상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순간적인 프리퀀시도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타면 이제 이 페이즈의 노이즈가 타죠. 이런 페이즈 노이즈고, 페이즈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페이지 일정한 페이지보다 작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 노이즈가 1레디안보다 훨씬 적다 이런 가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오메가 not times tm n이 페이지죠. 여기에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낫의 기울기로 증가를 합니다. 그죠? 이게 페이지 어큐뮬레이션 교육되는데 거기에 아주 작도록 이렇게 플럭처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걔를 이제 플러트 해보면 대략적인 거는 오메가 t의 이 궤적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 오메가 t예요. 오메가 낫 t입니다. 이렇게 궤적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걸로 플럭처에이션 생기는 거죠. 이게 phi and t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PLL은 이제 그 보통 이 변화량에 대해서 변화량이 없도록 동작하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요. 예. 자, 그래서 액세스 페이스, 즉 변화량만 보면 이제 일정한 거에 요 플럭처에이션만 보면 이런 게 변하는 거죠. 이게 파이 액세스 페이스고 요게 우리는 지금 파이 n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V쇼가 있다고 가정하면 V쇼의 여러 노이즈, 자체 노이즈도 있겠지만 이제 V쇼 컨트롤 단자에 어떤 커플링 노이즈들이 이렇게 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랜덤 노이즈가 탈 수도 있고 어떤 커플링 노이즈는 보통 디터미니스틱 노이즈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서멀 노이즈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랜덤 노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 이런 것처럼 디터미니스틱, 미니스틱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커플링 노이즈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V쇼에 컨트롤 단자에 오메가 m 타임스 코사인 오메가 m t라는 시그널이 탔을 경우에 이 시그널이 V쇼의 아웃풋 프리퀀시를 마듈레이션 시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지. 컨트롤 전압 이렇게 Vco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은 V쇼 아웃풋 프리퀀시는 기본적으로 프리러닝 프리퀀시에다가 컨트롤 전압이
0일 때에다가 V 콘에다가 얘게 컨트롤 전압에 대해서 아웃풋 프리퀀시 변화는 KV쇼, V쇼의 이득 혹은 V쇼의 감도, 센시티비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의 적분한 게 페이즈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아웃풋 프리퀀시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여기가 DT가 빠졌네요. 그죠? DT가 빠졌네요. 자, 그럼 얘를 이분하면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정한 거고 이게 페이즈네요. 그죠? 이게 페이즈 변화가 되겠네요. 페이즈 변화가 이 프리퀀시를 오메가 m이라는 프리퀀시를 변하고 있죠? 어, 이게 제로 투 피크입니다. 그죠? 이게 제로 투 피크 값이 되겠네요. 그럼 피크 투 피크는 어떻게 돼요? 2배 하면 되겠죠? 제로 투 피크 2배니까 피크 투 피크는 KVCO VM 그다음에 오메가 m입니다. 자, 얘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KVCO는 작아야 이 컨트롤 전압에 있으면 컨트롤 전압의 어떤 노이즈가 랜덤 노이즈든 디터미니스트 커플링 노이즈든 상관없이 걔에 대해서 KVCO 적으면 출력 페이스 디퍼런스가 즉 페이스 변화량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KVCO는 프리퀀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작게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이 프리퀀시가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즈 즉 요 노이즈의 오메가 m 값이 하이냐 노 프리퀀시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 다르죠. 하이 프리퀀시는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KV쇼는 어떻게 되면 페이지 앞에 페이지에 대해서 전달 함수를 곱하면 적분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적분기 액세스 페이지에 대해서 이 컨트롤 전압에 대해서 출력 액세스 페이지를 변하면 전달 함수가 이렇게 적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페이지 변하는 거 이걸 타임 되면 지터라고 그랬어요. 즉 제로 크로싱 하는 게 아이들일 경우는 일정할 텐데 페이지의 노이즈 같으면 이 제로 크로싱 하는 게 아이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벗어나게 되는 거를 타임 된 표현하면 지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이들이라고 가자면 어떨 때는 제로 크로싱이 요보다 뒤에서 어떨 때는 이 빠르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 변하는 불확실성 영역 이게 타임 중에서 보면 지터입니다. 이 지터에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어떤 커플링에 의해서 지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디터미니스틱 지터라고 그래요. 그다음 랜덤 노이즈에서 발생하는 지터가 있겠죠. 그 랜덤 지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터를 좀 더 표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게 제로 투 피크의 지터 값이고 그 지터 값을 줄이기 위해서 KV쇼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그리고 지터의 특성은 하이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그 로어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것보다 덜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모항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피크 투 피크 지터는 요 제로 투 피크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변하면 제로 투 피크의 2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를 만약에 타임 등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주기가 2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요 요게 얼마나 한 주기 얼마나 표현하는가 이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곱하기 주기로 하면 됩니다. t로 하면 되죠. 요 t는 이렇게 2파이 디바이 바이 오메가 나왔으면 t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게 피크 투 피크를 타임 도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라디안에서 그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그 한 주기에 한 주기로 나누면 노멀라이즈 시킬 겁니다. 즉 V슈의 주기로 이 지터 값을 나눠주는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KVCO 값을 가능하면 작게, 그 대신에 프리퀀시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우리 시스템에 VCO가 낼 수 있는 프리퀀시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걸 커버하는 안에서 이제 KVCO는 가능하면 작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노이즈 커플링이나 노이즈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나 혹은 커플링 노이즈의 매그니튜드는 작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타임 중에 지터라고 그랬는데 제로 크로싱의 아이들에서 벗어나는 걸 지터라고 그랬는데 그 지터를 영향 주는 게 커플링 노이즈는 디터미니스틱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멀 노이즈나 이런 것처럼 랜덤 노이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측정을 하고 얘를 가지고 이 클락 신호가 아이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하려면 뭔가 그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지터를 매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터를 노이즈, 이게 아이들이고 아이들에 비해서 이게 노이즈가 끼어 있는 이제 지터를 가지고 있는 클락이라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요 한 사이클당 얘를 그 취합니다. 그리고 얘를 스냅샷처럼 해서 이 한 사이클 계속 중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사이클 중첩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도 또 요 T1의 T2를 한 사이클을 이제 캐치를 해서 또 중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제로 크로싱 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여기가 남아있겠죠. 얘를 계속하면, 예를 들면, 얘를 여러 개를 중첩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한 줄을 찍어서 얘를 중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거죠. 요게 제로 1에서 제로에서 1로 변하고 다시 1로 제로로 변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신호를 가지고 중첩한 거고요.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1111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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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1 제로 1 이렇게 변하는 걸 중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냅샷을 다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요거 눈처럼 열려 있죠. 이게 I라고 그래요. 여기에 많이 열려 있으면 오픈되어 있으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즉 제로 크로싱 여기 지나가는 게 이제 디터가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보면 랜덤 지터 같은 경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할게 다시면 페이지가 작게 변하는 이 확률이 훨씬 클 거고요. 랜덤은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변하는 거는 그 이제 확률이 적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찍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 I 패턴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NRG, 완제로한 NRG의 즉 완과 제로로 표현되는 NRG 데이터의 지트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그 하이 스피드 와일라인에 이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완제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나눠서 구간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렇게죠. 이런 거를 팜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4개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VDD, 제로에서 VDD 가지고 4개를 구분해서 이 I 패턴을 하니까 이렇게 완제로 표현한 것보다 얘가 SNR 특성이 훨씬 더 타이트하겠죠. 그죠? 타이트할 겁니다. 요새는 보통 포팜을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더 올리기 위해서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랜덤 지터와 디터미스틱 지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터에는 이렇게 랜덤과 디터미스틱 두 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지터의 이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게 앞에 개통한 것처럼 컨트롤 단자에 이런 신호가 이게 랜덤이든 디터미니스틱 신호든 이렇게 VCO 컨트롤 단자에 있다고 하자면 이 컨트롤 신호가 VCO 프리퀀시를 마듈레이션 합니다. 자, 걔를 가지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아, 요렇게 표현 가능하죠? 예. 요 오실레이션 프리퀀시의 순간값은 프리러닝 프리퀀시에다가
V 콘에다가 KV쇼를 곱한 게 프리퀀시고 얘를 적분하면 페이지가 되고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양이 상당히 적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코사인 알파의 베타죠? 그럼 코사인 코사인인데 그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데 이 베타가 훨씬 적다고 가정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거의 1이거든요. 그죠? 코사인 베타 1이에요. 세타가 훨씬 적으면 사인 세타는 그냥 세타로 나오고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코코사사 표현하면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사인이네요.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something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얘는 캐리어 신호예요. 얘는 어디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는요, 이 캐리어에서 오메가 m가 표현된 요 사이드 밴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사이드 밴드, 이게 플러스 사이드 밴드, 이게 마이너스 사이드 밴드죠. 자, 그러면 요 캐리어와 여기까지 비교한 거, 요게 우리는 사이드 밴드 이제 표현하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B가 하면 요걸 B 표현하면 단위가 dB겠죠. 얘하고의 차이니까. 예. 몇 dB 떨어졌냐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 가지고 캐리어 가지고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 사이드 밴드 노멀라이즈 시키면 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요 값이 이 사이드 밴드예요. 자, 그러면 사이드 밴드 노멀라이징 사이드 밴드 크기가 이거죠? 아까 저로 그 피크 투 피크 지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 되면 요 사이드 밴드 스포 이 레이쇼를 이 사이드 밴드 이걸 노멀라이징 걸 4배를 하면 우리가 피크 투 피크 지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매저를 해서 V쇼던 이런 걸 매저를 해서 이 사이드 밴드를 표현하면 그 사이드 밴드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지터를 계산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피크 투 피크 지터는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피크 투 피크는 이 노멀라이즈 된 거를 4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PLL이든 아웃풋을 측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올 텐데 실제로 측정하면 이 오실레이션 프리퀀시 여기서는 이렇게 퍼져요. 사이드로 노이즈 때문에. 그리고 이제 V쇼 프리퀀시를 주기적으로 모듈레이션 하면 이게 주기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사이드에 스포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노멀라이징 값을 읽으면 요 해당하는 제로 피크 투 피크 지터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 피크 투 피크 지터를 대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장비는 걔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어? 자, 그러면 LC 오실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C 오실레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죠. L과 C 여기에 네거티브 리스턴, 레치로 구성된 네거티브 리스턴스예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2의 G에 아이고, 2 오브 GM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덕터 혹은 캐패시터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로스를 요놈이 보완을 해줘서 궁적으로 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L과 C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탱크에 로스가 있고 탱크가 있고 여기가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여기 RP인데요. 요 RP를 요 네거티브 저항으로 캔슬아웃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드업 할 때는 그
빌드업 할 때는 스파이스 돌리면 어떻게 되면 빌드업 할 때는 이렇게 나오게 t고요. 시간이고요. 트렌드 애널리시스 하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요게 빌드업 할 때, 빌드업 할 때는 요 이펙티블리 여기 네거티브 저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빌드업 하게 되면 신호가 커지면 이 신호가 커지면 여기 GM이 떨어지거든요. 이 액티브 소자의 비선형성 때문에 GM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요 스테디 스테이트 일정한 발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면 R호하고 매그니튜드하고 2 오브 GM의 매그니튜드 이게 이제 라지 시그널 GM이겠죠? 이거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플랫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진을 하게 돼요. 자, 그때 발진할 때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면 오시레이션 프리퀀시는 2파이 스퀘어 루트 L C분의 1이에요. L은 여기 L1이에요. 그죠? C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C예요. 그죠? 이 C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 CX, CY는 여기에는 어떻게 되면 픽스된 C1 이게 픽스된 값이에요. 픽스된 값이 있을 거고 플러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C 그다음에 드레인 바디에 정션 캐패시터가 있겠네요. 그죠? 이 정션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돼요? 리버스 바이어스에 따라서 캐패시턴까지 변하죠. 요 XY의 이제 대략적인 DC 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의 L의 저항이 상당히 적을 거니까 시리즈 저항이 여기는 VDD가 돼요. 그죠? VDD가 됩니다. 자, VDD에 노이즈가 탔습니다. 어떤 노이즈냐면 이렇게 노이즈가 탔어요. DC 값에다가 이런 노이즈가 탔어요. 그럼 이 VDD의 값에서 이 값으로 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션 캐패시터 변해요. 정션 캐패시터 대략적인 건 이렇게 된다네요. 예, 요게 그 정션에 걸리는 리버스 바이어스 VDD가 걸리죠. 예. 그리고 이게 빌드인 포텐셜이고 이게 기울기래요. 그 값은 이제 공정을 선택을 했으면 값은 이제 그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공정 데이터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XY점의 전압이 이렇게 서플라이 노이즈에서 위로 인해서 변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정션 캐패시터가 변하고 정션 캐패시턴스가 변하면 순간적인 프리퀀시가 변할 거예요. 노이즈에 의해서. 자, 그게 이제 얼마나 변하냐? 변하는 게 KVCO잖아요. 예. 이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따라 변하는 양이 KVCO는 VD가 변해서 오시레이션 프리가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변하면 캐패시터 변해서 오시레이션 변하는 거. 그다음에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캐패시터 변하는 거.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KVCO일 텐데 이 KVCO에 따라서 순간 프리퀀시가 변하죠. 그죠? VCO 노이즈에서 순간 프리퀀시가 변해요. 자, 그러면 앞에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노멀라이즈 사이드 밴드 나타나는 노멀라이즈된 값을 알 수 있고 그런 페이지 노이즈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LC 오실레이터에도 어떤 요인이 로 인해서 페이지 노이즈 혹은 지타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